자, 이번 시간에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 중에서 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 과정에 지금 제가 진행하는 부분이 그 초급 사무원 교육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화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화와 관련해서는 환율 정보도 있어야 되고 이 외화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니까 외화 부분은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외화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외화는 결국에는 외화 종류별로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해서 그 회계 처리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화 종류별 금액을 알아야 될 거고요. 금액과 그 다음에 환율 정보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환율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세법에서 세법상 사용되는 환율은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자, 기준 환율은 US 달러와 관련되는 US 달러 대 원화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원화에 대한 환율을 말하고요. 나머지 제정 환율은 뭐냐면 US 달러 이외 기타 통화 대 원화입니다. 원화. 예를 들어서 뭐 엔화, 유로화 뭐 이런 환율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제정 환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은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외국환 중개주식회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시간대마다 환율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울 외국환 중개주식회사에서 나오는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은 당일날 첫 번째로 고시된 환율을 의미합니다. 그 환율 정보를 갖고 외화를 평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정보를 보고 원화로 환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율과 외화 금액을 계산기를 통해서 곱해서 나온 금액을 갖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의 세무사랑 프로의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외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개정과목을 사용할 때는 외화 금액과 외화 종류별 금액과 환율을 입력하면 원화로 자동으로 반영해서 적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외화 통장의 경우에는 입금과 출금이 빈번하게 움직일 때 입금된 부분 중에 출금한 내용은 먼저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는 거냐 아니면 평균법으로 출금하는 거냐 개별법으로 출금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환율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있는 이 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과목을 104번 외화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을 개정과목을 만들고요.
자, 외화 부분에 있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했고요. 자, 127번 제가 개정 과목에서 개정 과목을 만들었을 텐데 127번 외화 외상매출금 마찬가지로 외화 외상매출금 선입선출법을 외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자, 외화 외상매입금 251번 쪽에 외상매입금 쪽에 보시면 개정 과목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274번에 제가 만들어 놨었네요. 개정 과목을 만들었고 외화 부분에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자, 외화와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 과목 성격 옆에 외화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외화 금액을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외화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한 개정 과목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입력 사례에 대한 사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화 예금이 별별 은행에 5,000불이 있었다. 기초 12월 31일자에 1월 1일자에 5,000불 환율 1,000원 500만 원 있고요. 외화 외상매출금이 ABC 거래처에 10,000불 외상매출금이 있었고 환율 1,000원 1,000만 원. SSCO.LTD는 5,000불에 980원에서 490만 원. 외화 외상매입금 BBC라고 하는 부분에 7,000불을 지급해야 되는데 환율 1,050원 735만 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외화와 관련되는 부분은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개정 과목을 외화로 선택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금, 예산, 현장 등에 대한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 탭으로 들어가면 하단 부분에 외화 관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외화 관리라고 하는 탭에 외화 초기 이월로 갑니다. 자, 외화 초기 이월로 가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예금, 외화로 등록된 부분에 대한 외화 종류별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자, 외화 예금 개정 과목 104번입니다. 그죠?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사용을 합니다. 자, 불러오면 외화 예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은 US 달러 코드 미국이라고 확인해서 자, 미국 달러를 쳐서 외화 금액을 입력하고 원화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도 외화 종류별로 합니다. 이거 미국 달러고요. 총 15,000불 원화 금액 1,490만 원입니다. 외화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 미국 달러고 7,000불 735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총 외화 종류별 금액과 원화 금액을 등록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외화 거래처별 초기월로 갑니다. 외화 거래처별 초기월로 가서 외화 예금 별별 은행에 5,000불이 들어있고 환율은 1,000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외상 매출금 1,490만 원에 대해서 ABC에 1,000만 원, SSCO.LTD에 5,000불에 980원 정해서 490만 원 요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외화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종류별로 7,000불에 735만 원 BBC 거래처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외화로 사용을 해왔다면 자동으로 마감 후 이월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월이 되겠지만 우리는 최초로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처음으로 이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시고 자, 자료에 보시면 사례에 연도 중에 거래 내용 1월 15일 날 ABC LTD 10,000불 외화 매출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5,000불이 별별 은행 계좌에 입금됐다. 입금될 때 환율이 1,050원이었습니다. 자, 별별 은행으로 가봅니다. 자,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겠죠. 자,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날 외화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습니다. 4번.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방법은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입력하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번에 외화 외상 매출금을 찾아서 감소를 시킵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서 127번을 찾으니까 외화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 창이 뜨죠. 자, 미국 돈입니다. 미국 달러고요. 거래처 ABC입니다. 그죠?
거래처가 ABC LTD 155번입니다. 자, 외화 금액 5,000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000불. 자, 환율 1,000원. 환율 1,000원은 이미 기초정보에서 제가 등록할 때 발생된 환율이 1,000원이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누르면 원화 금액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날 3번 외화 예금 104번이었죠. 외화 예금 입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돈이고 거래처 별별 은행 찾으시면 되겠죠. 별별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별별 은행 외화 금액 5,000불. 환율은 얼마로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날 환율 1,050원이었습니다. 1,050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525만 원화로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4번에 외환 차익이 생겼죠. 외환 차익 금액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출 대금 회수 시에 외화 환산 이익 해서 25만 원 이렇게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월 20날 SS 1월 20날 거래를 한번 보면 SSCO.LTD에 외상매출금 5,000불이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1,070원으로 입금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27번입니다. 127번 들어가니까 앞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회사 통화 코드가 자동으로 뜹니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SSD입니다. SSD 156번입니다. 자, 외화 금액 5,000불이고요. 환율 980원 이미 기초정보에 등록되어 있던 부분이죠. 980원이었고요. 98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3번에 외화 예금입니다. 거래처 별별입니다. 별별 은행이고요. 외화 금액 5,000불입니다. 자, 입금될 때 환율이 1,070원이라고 정보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뭡니까? 외환 차익이 되겠죠. 외환 차익. 그죠? 45만 원 외환 차익이 생겼습니다. 자, 1월 30 날짜에 별별 은행 계좌에서 6,000원을 출금해서 사무용 가구를 구입했다. 1,100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월 30 날. 자, 외화 예금을 출금을 했습니다. 자, 출금을 하는데 이때 한번 살펴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화 예금에 대해서 기초에 500만 원 있었고 525만 원, 535만 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화로 그러니까 외화 금액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외화가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원화 금액과 외화 금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금 예산 현장 등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화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화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1월 1일부터 계정 과목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외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5,000불에 500만 원, 5,000불에 525만 원, 5,000불에 535만 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은행별로 통화별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6,000불을 출금을 했다라고 하면 기초 5,000불과 1월 15일자 1,000불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선입선출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그걸 구분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에 외화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자, 거래처 별별 은행이죠. 별별 은행의 정보이고요. 자, 외화 금액은 6,000불이 빠져나갑니다.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미 환율 적용해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빠져나왔고 3번에 사무용 가구, 즉 소모품으로 제가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소모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게 되는데 이때 환율 금액이 1,100원이었습니다. 600만 원에 1,100원이었으니까 66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660만 원. 근데 자, 55만 원 환율로 660만 원짜리
비품을 구입을 했는데 통화로는 나간 게 604만 9,999원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차액 부분이 그 외환 차익이 되겠죠. 외환 차익이 생깁니다. 외환 차익해서 뭡니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20 날짜에 보면, 자, 2월 20 날짜에, 2월 10 날짜에 BBC, 자, 2월 10 날짜에 BBC 외상 매출금 전액을 별별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은 1,030원입니다. 1,030원. 자, 그러면 환율 정보를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104번에 자, 외화 금액, 거래처, 거래처는 별별은행입니다. 별별은행 찾아서 외화 금액, 그러니까 BBC 7,000불이죠. 7,000불 나갔습니다. 7,000불 환율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번에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관련되는 부분, 외화 부분이 있습니다. 274번이죠. 274번 거래처 등록을 해줍니다. F2번 거래처가 그러니까 BBC입니다. BBC 157번에 있죠. 157번에 있고 외화 금액 7,000불입니다. 7,000불 이미 기초정보에 등록되어 있던 환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을 해주게 되고 나머지 금액이 외환 차손이 되겠죠. 외환 차손 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쭉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와 관련되는 부분을 입력을 하실 때 우리 계정과목 주로 외화와 관련되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환율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등록되어 있는 환율 정보를 우리가 거래처별 원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조회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반영해서 지금 외화 통장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 총 15,000불 중에 13,000불 빠져나가고, 그죠? 13,000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2,000불이 남아 있습니다. 2,000불 남아 있는 원화 금액이 214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외화 통장을 보게 되면 214만 원만 있지 외화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외화라고 하는 구분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외화 계정별 원장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통화 코드 F2번 미국 달러로 해서 쭉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외화 예금,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출금은 총 뭡니까? 15,000불 중에 5,000불 지금 입금이 됐고요. 외화 금액이 줄어들었고 지금 외화 잔액이 5,000불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화 외상 매입금은 총 7,000불 있던 부분에서 7,000불 나가고 갚아지고 잔액은 제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외화 금액만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어렵게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회계관리에 재무회계 쪽에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외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한 계정과목들을 우리 자금 예산 현장 등이라고 하는 외화 관리 쪽에 초기월 거래처별 초기월을 등록하신 후에 일반 전표에서 외화와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서 환율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에 이미 등록된 내용들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화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설명드렸습니다.